평생 쪼들리며 살았는데 이제 좀 폼나게 살면 안 되나?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나도 이제 VIP니까. 우리도 이제 품위 있게 살아보자고. 한때는 당당했던 이들의 말 속에는 안타까운 후회가 서려 있습니다. 체면과 허세,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그들의 노후를 바꿔놓았는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맞이한 여유 속에서 시작된 작은 소비는 점점 통제할 수 없는 허영과 체면의 덫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빚과 후회, 그리고 고단한 새벽 노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의 노후를 망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과시형 소비. 백화점 VIP의 처절한 몰락에 대한 이씨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성남의 한 부품 회사에서 자재과장으로 30년 일하다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평생 할인마트만 다니다가 백화점 VIP가 되고 싶었던 욕심이 결국 제 인생을 망쳐버렸네요. 퇴직금으로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와이프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5천만 원까지. 처음으로 여유라는 걸 느꼈죠. 그러다 우연히 백화점에 갔는데 VIP 라운지라는 곳을 보게 됐어요.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하고 커피랑 다과를 무료로 주고 저게 뭘까? 궁금했죠. 알아보니 한 달에 200만 원만 쓰면 실버 VIP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었죠. 평생 할인마트만 다니다가 이제는 나도 백화점 VIP.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양복 한 벌로 시작했어요. 89만 원짜리. 백화점에서 처음 산 옷이었죠. 직원이 절 VIP 고객님이라고 부르는데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된 게 VIP 등급제. 실버는 보통 VIP고 골드가 돼야 진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골드는 월 300만 원을 써야 했는데 욕심이 났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이 180만 원. 거기에 와이프 식당일에서 버는 돈 15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었죠. 양복 살 때마다 브랜드를 하나씩 올렸어요. 89만 원짜리, 그 다음엔 120만 원짜리, 나중엔 180만 원짜리, 구두도 30만 원짜리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85만 원짜리까지. 와이프 옷도 사줬죠. 할인마트에서만 옷 사던 와이프가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40만 원짜리 블라우스, 60만 원짜리 원피스. 둘이서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있으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문제는 VIP 모임에 나가면서부터였어요. 다들 명품 가방에 시계. 저도 모르게 주변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처음으로 산 명품 가방이 380만 원. 시계는 할부로 850만 원짜리를. 백화점에서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VIP 고객님, 이번에 특별한 상품이 들어왔는데 거절하지 못했죠.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나도 이제 VIP니까. 신용카드를 3개씩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쓴 건 다음 카드로. 그것도 모자라 와이프 카드까지. 1년 만에 적금은 바닥이 났고 퇴직금도 절반이 나갔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 VIP 자격이 없어질까봐, 그동안 쌓은 체면이 무너질까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백화점 VIP 패션쇼에 초대받았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알고 보니 옛날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부인. 그분이 절 보더니 어머, 자재과장 아니에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상품 적재 일을 합니다. 월급 23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사는데 카드 빚이 아직도 2천만 원이 남았어요. 백화점 VIP 카드는 진작에 반납했습니다. 장롱 속 명품들은 중고상의 절반 값도 안 되게 팔았고 매달 들어오는 카드값 독촉 전화에 잠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할인마트에서 옛날 VIP 모임 사람을 만났는데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하더군요.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VIP란 게 결국 허상이었다는 걸. 가장 후회되는 건 그 돈으로 적금이라도 들었더라면 지금쯤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체면이란 것이 결국 허공에 뿌린 돈이었다는 거죠. 골프의 유혹에 대한 박 씨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안양의 전자부품 회사에서 생산과장으로 일하다 3년 전 퇴직했습니다. 골프.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퇴직금으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모은 돈 6천만 원까지 노후 자금으로 2억 원 정도는 만들어 놨다고 자부했죠. 회사 다닐 때는 골프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늘 참았습니다. 상사들이랑 거래처 사람들이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전 비싸서 늘 스크린 골프로 대신했죠. 그러다 퇴직하고 처음으로 필드에 나가봤어요. 옛날 회사 동료가 데려갔는데 그날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캐디가 박 사장님 하고 부르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골프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우선 골프 클럽부터 장만했어요. 드라이버 280만 원, 아이언 세트 450만 원, 외지 3개에 180만 원, 가방이랑 용품값까지 하니 1,00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골프장 회원권도 샀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골프장. 9월 회원권을 3천만 원에 투자 겸 취미생활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주말마다 골프장에 나갔어요. 회원권이 있으니 그나마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죠. 그린피가 한 번 치는데 15만 원. 거기에 캐디피 13만 원. 식사비랑 음료값까지 하면 한 번 나갈 때마다 40만 원은 기본. 더 큰 문제는 골프 모임이었어요. 저 같은 새내기들 모임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더 높은 사람들 모임으로 옮겨갔죠. 변호사, 의사, 사업가들이랑 어울리면서 저도 모르게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라운딩 끝나고 술자리를 가면 한 번에 100만 원씩 계산하고 골프웨어도 명품으로만 사고 시계도 좋은 걸로 사고 아내가 말렸어요. 당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형편이 되나요? 그때마다 저는 호통을 쳤죠. 평생 쪼들리며 살았는데 이제 좀 즐기면 안 되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가 투자를 제안하더군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면서. 그 말만 믿고 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통째로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더라고요. 1년 반 만에 적금은 바닥이 났고 퇴직금도 거의 다 날렸습니다. 회원권을 팔려고 내놨는데 2천만 원도 안 된다더군요. 골프 치는데 썼던 돈만 계산해보니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금은 마트 주차 관리 일을 합니다. 월급 185만 원. 거기에 아내가 여전히 공인중개소에서 일하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요. 가장 서럽던 순간, 얼마 전에 골프장 근처를 지나다가 옛날 골프 모임 사람들을 봤어요. 저를 보더니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끼어들어선 안 될 자리였다는 걸. 골프 가방은 지하 창고에 처박아 뒀어요. 볼 때마다 부끄러워서 1,000만 원 넘게 주고 산 골프채들이 이제는 쇳덩이로만 보이네요. 요즘은 매일 아침 주차장에서 차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때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라도 구해놨더라면, 골프 대신 걷기라도 했더라면 지금쯤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문화생활의 허상에 대한 김씨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수원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8년 일하다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품위 있는 노후를 꿈꾸다가 오히려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퇴직금으로 1억 4천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모은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이제는 좀 멋있게 살아보자 했죠. 회사 다닐 때는 문화생활이란 게 월말에 CGV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전부였어요. 미술관은 수학여행 때 빼고 가본 적도 없고 클래식 공연은 TV에서나 보던 거고 늘 나도 언젠가는 하는 부러움뿐이었죠. 시작은 크게 안 했어요. 예술 이전당 회원 가입하고 공연 한두 편 예매하는 정도. 근데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본 겁니다. 로비에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며 말투며 분위기며 저도 모르게 매료됐어요. 아, 이런 게 진짜 품이 있는 삶이구나. 와이프랑 둘이 꼭 맞는 정장을 맞추고 공연장에 나가기 시작했죠. 한 달에 서너 번 VIP 좌석만 예매했어요. 티켓값이 공연 한 번에 40만 원씩 들었지만 이 정도는 써야 제대로 된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알게 된 게 문화센터 강좌였어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와인 테이스팅, 미술사, 클래식 감상 강좌를 들었죠. 한 강좌에 80만 원씩 했는데 3개를 한꺼번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만난 수강생들이 해외 문화 탐방을 간다고 하더군요. 유럽 미술관 투어 1인당 850만 원. 평생에 한 번 기회라는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3주 동안 유명 미술관을 돌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세상을 봤어요. 미술품 구매를 시작한 거죠. 처음엔 30만 원짜리 판화, 그러다 100만 원짜리 유화, 나중엔 300만 원짜리 조각품까지 집안을 갤러리처럼 꾸몄어요. 와이프가 말렸죠. 여보, 우리 형편에 이런 거 사면 어떡해요? 그때마다 저는 큰 소리 쳤어요. 이게 다 투자야.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거야. 우리도 이제 품위 있게 살아보자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갤러리 관장님이 촉망받는 작가의 작품이라며 1,000만 원짜리 그림을 추천하더군요. 이건 꼭 오를 거다라는 말에 남은 퇴직금을 다 털어 샀는데 알고 보니 그저 그런 작품이었더라고요.
2년 만에 퇴직금은 바닥이 났고 대출까지 3천만 원. 집 안 가득한 미술품들은 시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처분해야 했죠. 지금은 아파트 택배 보관실에서 일합니다. 월급 175만 원으로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벽에 걸린 못자국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백화점 문화센터를 지나다가 옛날 수강생들을 만났을 때 절 보더니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문화생활이 아닌 그저 허세였다는 걸. 요즘도 가끔 택배 보관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적금이라도 들었더라면 월 5만 원짜리 공연 보면서 소소하게 살았더라면 지금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두 번째 경고, 체면칠의 소비. 노인회의 자존심이 망가뜨린 노후에 대한 김씨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고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평생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체면 치레를 못 해봤죠. 퇴직할 때 받은 돈이 1억 8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모아둔 적금 7천. 처음으로 여유라는 걸 느꼈어요. 문제는 아파트 노인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 다들 저보고 작은 회사 다녔다면서요? 하는 눈빛. 그게 참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게 기부였어요. 첫 달에 경로당 TV를 바꿔줬습니다. 85인치에 580만 원. 그때 노인회장님이 절 따로 불러 김 과장님 통이 크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가슴이 뿌듯했어요. 설날에는 화훼농장 예약해서 어르신들께 난꽃 150개 돌렸고 450만 원. 어버이날엔 양말 세트 200개, 600만 원. 추석엔 한우 세트 100개, 800만 원. 노인의 회식 때마다 제가 나섰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씩 계산하면서 다음엔 더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제가 노인의 부회장이 됐어요. 양복도 맞췄습니다.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로 3벌, 구두는 수제화로만 골랐고 한 켤레에 80만 원. 노인에 나갈 때마다 매번 다르게 입으려다 보니 1년 만에 의류비로만 1천만 원이 넘게 들었네요. 아내가 말렸어요. 당신 이제 좀 그만해요. 연금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때마다 저는 버럭했죠. 평생 쪼들리며 살았는데 이제 좀 폼나게 살면 안 되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온천 여행. 제가 총무를 맡아서 진행했는데 회비를 잘못 계산해서 1천만 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체면상 그걸 말할 수도 없고 결국 제가 메꿨죠. 1년 만에 적금은 바닥이 났고 퇴직금도 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노인회에서 제 위치가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지금은 새벽 4시부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합니다. 박스를 줍고 캔을 모아서 간신히 생활비를 벌어요.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 노인회는 자연스레 발길이 끊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준 TV로 어르신들이 드라마 보시는 걸 멀리서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자주 가던 한정식 집 앞에서 옛날 노인의 회원분을 만났어요.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김 부회장님 어쩌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돌반지 하나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돌잔치 때는 뭐라도 해주셔야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적금이라도 들었다면 지금쯤 손주 돌반지도 해주고 노인회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요즘은 매일 새벽 재활용품 줍다가 쉴 때면 생각합니다. 노인회에서의 체면이 뭐였을까? 왜 그렇게 허세 부리느라 애썼을까? 사돈 앞 체면이 무너뜨린 가정에 대한 박씨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수원의 중소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저는 사돈 체면 지키겠다고 시작한 무리한 소비가 결국 가족까지 잃게 만들었네요. 퇴직금으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32년 동안 한 직장에서 버틴 결과였죠. 거기에 집사람이 20년 동안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 모은 적금 5천만 원까지 노후 자금으로 2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결혼한다는 소식, 상대방이 대기업 과장이더군요. 첫 상견례 때부터 위축됐습니다. 사돈댁은 강남 입주 아파트에 사시고 사돈 어른은 대기업 임원 출신. 우리 딸이 시집 쪽에서 무시당할까봐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시작된 무리한 지출. 첫 상견례 자리를 강남 한정식 집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냈는데 280만 원이 나왔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시작된 혼수 준비. 사돈댁에서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할 테니 혼수는 처가에서 준비해 주시죠라고 하더군요. 신랑 측에서 마련한 신혼집이 42평형 아파트. 거기에 맞는 혼수를 준비하려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냉장고 850만 원, TV 650만 원, 세탁기 480만 원, 식기세척기 280만 원, 침대 세트 1200만 원, 소파 세트 780만 원, 드레스룸 890만 원, 거기에 예물까지. 신부 쪽이 예물은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사돈어른 말씀에 커플링 780만 원, 목걸이 세트 1200만 원, 시계 세트 690만 원, 결혼식장도 문제였습니다. 사돈댁에서 호텔 웨딩을 원하셨어요. 하객 400명에 식대만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드레스비 350만 원, 한복 대여비 180만 원, 메이크업 150만 원, 부케 30만 원.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결혼식이면 사모님들끼리 예물도 좀 하시던데 라는 말에 사돈 내외분께 각각 1천만 원씩 예물을 해드렸어요.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은 2억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결국 집을 담보로 1억 5천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이자가 65만 원. 거기에 생활비까지 하면 연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6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바닥났고 대출 이자도 못 갚게 됐습니다. 결국 집마저 금매로 내놓았어요. 25년 동안 살던 집을 지금은 지하 단칸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시 마트 캐셔 일을 시작했고
저는 새벽 2시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딸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신랑 측에서 돈 없는 집안이라더니 허세만 부리고 실속이 없다며 딸을 무시했다고 해요. 지금도 매달 대출이자 65만 원은 갚아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15년을 더 갚아야 하는데 제 나이가 벌써 65이에요. 80살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얼마 전 딸이 찾아와서 울더군요. 아빠, 그때 그렇게 무리하지 말걸.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결국 허상을 쫓는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해졌다는 걸. 친척들 앞 체면이 앗아간 노후에 대한 최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안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하고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의 허세가 제 노후를 완전히 망쳐버렸네요. 퇴직금으로 1억 2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와이프가 식당일 하면서 모은 4천만 원까지 그럭저럭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문제는 명절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생 친척들 모임에서 기가 죽어 살았거든요. 큰 집 조카는 대기업 부장, 작은 집 조카는 공무원. 항상 저는 구석에 앉아서 작은 회사 다닌다고 기죽어 있었죠. 그래서 퇴직하고 첫 명절 기를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평생 구석에만 앉아있던 제가 이번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한우 세트 180만 원, 제주도 특산물 세트 120만 원, 산삼배 세트 90만 원, 각종 굴비, 전복 세트까지 차례상에만 500만 원을 썼습니다. 친척들이 놀라더군요. 아이고, 최서방 퇴직금 받더니 펑펑 쓰시네. 그 말을 들으니 우쭐했어요. 설 명절에 이어 추석에도 다음 해 설에도 매번 호화로운 차례상을 준비했죠. 거기다 조카들 용돈도 한 명당 20만 원씩, 사촌 형제들 다 합치면 명절 때마다 300만 원이 용돈으로만 나갔어요. 친척들 모임에 나갈 때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양복은 백화점 세일 때 300만 원짜리로 맞추고 구두도 수제화로 바꾸고 손목 시계도 큰 맘 먹고 500만 원짜리를 장만했죠. 와이프가 말렸어요. 당신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때마다 저는 큰 소리 쳤죠. 평생 기죽어 살았는데 이제 좀 펴고 살면 안 되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칠순잔치를 한다기에 제가 나서서 호텔을 예약했어요.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꽃장식에 뷔페, 축하 공연까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썼죠. 1년 만에 적금은 바닥이 났고 퇴직금도 절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초라해질 순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죠. 지금은 아파트 주차 관리 일을 합니다. 밤 당직할 때가 제일 서럽습니다. 추운 경비실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그 많던 돈 어디 갔나 생각하면 눈물만 나요. 명절에는 아예 친척 모임에 안 나갑니다. 차례상도 이제는 소박하게. 조카들 용돈은 꿈도 못 꾸고 얼마 전에는 마트에서 큰집 조카를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삼촌, 요즘은 왜 안 보이세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드네요. 매일 밤 주차장에서 차들을 세어가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돈으로 적금이라도 들었더라면 지금쯤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과 타인의 시선을 위해 아니면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잃곤 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함정이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현실일 수 있습니다. 체면과 허세는 한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들리게 한다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빼앗아 가는 것은 외부의 위험이 아닌 때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된 재정,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의 마무리 아닐까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의 결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